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트워크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싫어도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네트워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 자료는 이제 두 가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하고 저의 경험을 섞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트워킹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인간관계망 활동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는 스트로맨 팰러시라고 하는데요. 허수아비 때리기예요. 뭐냐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드려 볼게요. 네트워크 파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막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괜히 막 자기 소개하고 명함 돌리면서 자기 물건 팔고 자기 영업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하신다면 네트워크가 가진 아주 일부분의 속성을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뭐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칵테일 파티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 중 하나의 굉장히 유별난 그런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아니라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갈게요. 근데 네트워크가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커리어와 사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의 교수와 그 연구진이 네트워크가 주는 장점 세 가지를 공유를 했더라고요. 이 말은 이 장점 세 가지의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와 사업의 발전에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폐쇄적이지만 알짜 정보의 획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이해가 가시죠? 뭐냐면 네트워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이건 좀 나쁜 예시긴 하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그쪽 땅을 많이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는 분이 주식 IPO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뭐 핵심 인맥들한테만 정보가 공유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가까운 예로는 이 앞에 뭐 헬스클럽이 새로 오픈했는데 내가 아는 분이 뭐 관장님이라서 선착순 10명한테만 반값 세일을 한다더라. 이런 것도 알짜 정보잖아요. 이런 거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또 회사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승진 대상자를 올해는 원래 9월에 했는데 올해는 3월에 한다더라. 그래서 승진 대상자를 다 선정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또 뭐 보스나 뭐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자기 의사를 좀 내보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이지만 알짜 정보의 획득. 이 네트워크의 장점이자 때로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장점이에요. 둘째는 정보를 통한 조직 내의 파워 증가예요. 당연히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제 힘이 증가하겠죠. 영향력이 증가하고,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셋째가 중요한데요. 다양한 관점의 확보예요. 사람이 자기 의견에 매몰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네트워킹을 하면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자기 사고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사람이 성장하는 거는 자기를 깨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 그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기의 에고는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렇게 넓어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어울리면, 이제 영어로는 네트워크 인브레드라고 해놨더라고요. 네트워크의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을 이제 자연에서 보면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잖아요. 뭐 면역력 약화라든지 돌연변이의 출현이라든지 생존 능력의 약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네트워크 근친상간하면 이런 유전적인 자기 교배의 결과가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듯이, 네트워크가 근친상간,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네트워크를 하면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이 위기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지금까지 뭐 옛날 저희 그 택시가 콜센터에서 주로 콜을 받아서 택시를 탔을 시절이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럼들 막 미래를 보지 못하면 디지털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측 못했기 때문에 이제 도태가 된 건데, 다양한 네트워크라는 거는 결국 다양한 관점이면서 다양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정보와 네트워크의 근친상간을 피하려면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면 갖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적인 사례를 들고 있어요. 리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고 196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 이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은 전 세계 2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마리 퀴리가 있잖아요. 근데 마리 퀴리는 물리학하고 화학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리학하고 화학 어쨌든 과학 분야죠. 하지만 리너스 폴링은 화학상,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에서. 되게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리너스 폴링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천재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두 분야에서. 답이 뭔지 아세요? 이제 다양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은 엄청난 두뇌력이나 행운이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다. 많은 다른 아이디어를 갖는 게 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이제 한때 제가 13명 정도까지 리드를 하는 디렉팅을 하는 팀장을 맡을 때였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미팅 때 뭐 아이디에이션 회의를 하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악이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게 푸시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홈런 타자들이 삼진아웃도 많이 당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언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페셔널적인 사업이나 커리어적으로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심플하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람회에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박람회, 건축 박람회, 무슨 박람회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박람회라는 게 이제 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홍콩이 주로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런 서구 사회에서 많이 하던 건데, 우리나라 박람회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훌륭한 것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저도 다 가보고 싶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가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겟하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나 박람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 박람회, 디자인 페스티벌, 건축 박람회, 유튜브 컨퍼런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에 가서 이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2, 3일 내지는 길면 뭐 일주일씩 가기도 하는데,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부스 돌아다니면서 명함 뿌리고, 또 거기 무슨 컨퍼런스라든지 뭐 저명한 사람들 와서 Q&A 하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 단기간에 늘릴 수 있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요리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요리하고 관련한 사업이나 레시피, 주요 맛집, 트렌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원일 셰프나 이연복 셰프나 이런 분들이 만나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요리 전문 블로거 혹은 유튜버입니다. 당신이 이런 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인터뷰를 하고, 제 전공 분야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세요.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커리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생의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누구야? 지금 규현이 밥 먹어. 나중에 와.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응. 그럼 규현이 나오면 여기 앞에 있으라고 해요. 아니야. 나중에 집으로 갈게. 문 좀 닫아서. 연락할게. 커튼 좀 내려줘.
자크. 여러분, 행복의 조건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책 아시죠? 제가 되게 흥미롭게 2번이나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제 트라우마가 있고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청년, 장년 정도까지였어요.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이 어렸을 때 불행함, 행복함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청장년층에서부터 시작된 인간관계가 노년까지 이어지느냐, 그리고 노년에서도 새로운 계속 인간관계를 채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는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자면 공통된 취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직업적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공통된 취미 활동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풍부한 네트워크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동감하는 게 40대 초중반만 돼도 이 인간관계가 많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뭐 커리어나 저희 그 직업과 관련돼서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 제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갖는데 거의 유일한 기회가 되지 다른 건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남들하고 하는 취미도 별로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전 많이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공유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공통된 취미 활동을 가지는 네트워크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확보하느냐, 동호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쉽죠? 사람마다 패션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약에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달리기 동호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 동호회.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봉사활동 단체에서 그런 자기의 열정을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열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였지만 커리어적으로는 살아온 배경, 가지고 있는 지식,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고 싶다 혹은 뭐 달리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의 근친상간을 완전히 벗어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배경도 다르고 전문성도 다른데 이렇게 패션 포인트, 자기 열정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하고는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죠. 강력한 연대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대감이 이제 노후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키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연대감, 이런 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맺어진 네트워크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이야기하면 이런 연대감, 신뢰감은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 유사성의 늪에서 저희를 구해줘요. 리너스 폴링이 말한 대로 최고의 생각을 가지기 위한 다양한 많은 생각들, 여기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깨는 데 도움을 주죠. 무엇이? 공통된 취미생활이.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발상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공유드리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역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극단적으로 외향적이고, 하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고독을 좋아하고 말수가 너무 많지 않은 그런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아는 성격은. 그런데 무슨 네트워크야. 네트워크는 가면 막 자기 막 솔직하지도 않은 말들 괜히 떠벌리고 막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사실 커리어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꼭 이런 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도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해줬고, 커리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당장 뭔가 나의 패션 포인트를 더 개발하고 그것을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찾아 나서야 되겠다,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이제 좋아하니까 독서 뭐 토론 동호회 뭐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은데, 또 워낙 좀 상업화되고 너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찾아보려고 하고,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장박지인데 옆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들리잖아요. 지금 주말이라서 그래요.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한데, 그러니까 이런 캠핑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좀 활동하는 것도 좋고, 바퀴 달린 걸 좋아하니까 뭐 그쪽하고도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네트워킹에 대한 너무 좀 잘못된 좀 고정관념이 있다면 깨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어나 사업적으로 연결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나 이런 것들, 워크샵 최대한 활용하시라, 컨퍼런스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행복을 위한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취미 활동, 이런 패션 포인트를 가진 사람들하고 좀 이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뭐에 이제 취미가 있으실까요? 딱히 보잘것없는 이제 제 말씀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취미가 또 여러분의 열정이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